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의 부동산 프로그램 땅짓건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튜브 채널 대구 경북 아파트 대경환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구 경북 아파트입니다. 자, 저희가 땅짓건 시간에서 매주 한 번씩 그 부동산 관련된 질문들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드디어 저희가 Q&A 한 5번째 영상쯤 되니까 실시간 시청해 주신 분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짓건 시청자분의 질문으로 처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께서는 임차권 등기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런 글을 남기셨거든요. 네, 신청 요건이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나야 하고요. 임차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소재지 지방법원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서를 작성해서 기명날인 혹은 서명하신 후에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수 있고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등록면허세, 교육세, 등기 촉탁 수수료, 인지세, 송달료를 납부하시면 임차권 등기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현장에 계시면서 부동산 등기에 관련된 질문은 거의 못 받으셨는데 최근에 조금 받으셨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질문 들어오는 게 다 전세 사기 이런 것들과 관련돼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전세가 하락이 일어나다 보니까 네. 전세를 내준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금을 내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경우에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들에는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구의 3대 카페라고 불리는 텐인텐, 맛동산 클럽, 대구 부동산 클럽 이 3개 카페에 올라온 질문들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서구인데요. 진천역에 있는 트윈팰리스 아파트에 관심이 있습니다. 현재 옥포에 거주 중이고 올해 8월 전세 만기로 이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최대한 대출을 적게 내는 방향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자, 위치나 가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구축이기도 하고 생각보다 세대수가 적네요. 애들은 중학생, 초등학생 2명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상복합의 장단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네요. 네, 진천 트윈팰리스 2006년 6월에 준공된 단지입니다. 어느새 18년 차 바라보고 있는데요. 192세대라서 세대수가 적습니다. 세대수가 적은 주상복합은 아무래도 관리비 부분이 조금 더 나올 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적은 세대수는 200세대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출을 꺼려하시는 이유는 잘 알겠으나 대출을 활용해서 조금 더 나은 컨디션의 아파트를 골라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월성의 협성위포레나 월배 아이파크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트윈팰리스가 192세대라는 그 적은 세대수 때문에 아파트 관리비 부분이 조금 더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질문도 비슷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달서구 아파트에 해당되지만 부동산 전체, 아파트 전체에 대한 그 해당되는 질문인데요. 자, 주상복합은 관리비가 많이 나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30평형대로 알아보고 있는데 지인이 그러니까 즉 주상복합의 30평형대에 살고 있는 지인께서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질문 자켓에서 거주 중이신 34평 같은 경우는 15만 원 정도로 나온다 하는데 뭐 진천동 대성스카이나 AK 2차 또 아까 말씀드린 그 트윈팰리스 쪽 알아보고 있습니다. 주상복합 살아보신 분은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진천동의 대성 스카이렉스 2008년에 준공된 단지고요. AK 2차 같은 경우에는 2013년, 트윈팰리스는 앞서 말씀드렸듯 2006년에 준공된 단지입니다. 통상적으로 주상복합이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뭐 일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비가 청구될 때 세대수가 많으면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납부하는 금액이 작아질 수 있는 개념이 맞는데요.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적은 부지에 용적률 높게 해서 세대수가 적게 형성되다 보니까 관리비가 높게 나오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준공되고 있는 주상복합은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상복합의 평면도가 좀 못난이여서 거주하기에 좀 불편하고 아파트가 선호되는 현상이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모르고 보면은 구분이 어려울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평면도는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선호하는 4베이 판상형의 형태는 아닐 수가 있다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땅짓건 Q&A 시간에서 처음으로 달성군 질문을 해결해 드릴 텐데요. 자, 여러 질문이 있었는데 공통된 게 예미지에 대한 겁니다. 예미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파트고요. 그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 좀 볼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예미지를 봤는데 참 자태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예미지란 이름도 생소하고 뭐 분양가와 현재 매매가 그리고 언제 입주하는지
입지는 어떤지 이런 정보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구 테크노폴리스 예미지 센트럴 이 풀네임이고요. 894세대로 2023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테크노폴리스의 귀한 신축이라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라고 파악이 되고요.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이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공세권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과 상권 같은 경우에도 테크노폴리스는 동쪽에 주로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테크노폴리스 예미지가 조금 더 입지적으로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미지 더 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를 누리기에도 또 대구로 나오기에도 좀 편리한 위치에 있으니까 괜찮다. 테크노폴리스 안에서 충분히 선호될 수 있는 단지다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37평부터 시작하는 이 중대형 구성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 단지의 특징이라고 하겠고요. 더군다나 신축의 현재 매매 가격이 3억 중반대에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다른 테크노폴리스 34평이 2억 중후반 정도 형성되어 있거든요. 돈을 좀 더 주더라도 대형 평수로 신축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일 거라고 해석이 됩니다. 네, 달성호 같은 경우는 국가 산단도 위치해 있고 뭐 여러 공업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또 예미지에 관심 많이 두실 것 같아서 혹시나 예미지에 좀 레이더를 켜시고 보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동구 질문인데요. 자, 해머로 이스트와 웨스트 중에서 어떤 게 낫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자, 웨스트가 지금 입주 시점이라서 그런지 뭐 선호도가 높은지는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스트보다는 거래가 많아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이스트와 웨스트 중에서 어떤 게 낫습니까? 네, 우선 두 단지의 특징들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초품화이고요. 3베이 위주의 구조와 단지 내에 단차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웨스트의 경우에는 34평의 구조가 4베이 판상형 구조이고요. 또 단차가 적은 대단지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등학교를 길 건너 보내야 해서 웨스트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입주장을 거치면서 거래가 많이 되는 것은 통상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두 입지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암 뉴타운의 발전에 따라서 두 단지 모두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현재 가격은 저렴하다는 생각인데 현장 임장 가셔서 직접 한번 느껴보시고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북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반등 시점이 왔을 때 대구역 주변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투자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올해 안에 반등 시점이 올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대구역 주변으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중 예를 들어서 이분은 지금 주상복합이니까 그 위주로 어떤 아파트들이 좋을지 한번 해결해 주시죠. 네, 대구역 주변에 이제 북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신축 주상복합들이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지 대비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었기 때문에 분양가 측면으로 좀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대구역 일대, 흔히 태평로라고 불리는 그 라인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좀 추천을 해드리면 불과 이제 지난달까지 뭐 마피로 나오는 단지들도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신축 중에 가장 좋은 곳을 꼽으라고 한다면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과 힐스테이트 대구역 두 단지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태평로 대부분이 5억 수준까지 회복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근하시기에는 괜찮은 가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질문자께서도 올리신 그 글 소개해드리긴 했지만 아마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뭐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과 힐스테이트 대구역 이것도 아마 그 이분의 관심 사항 중에 있을 텐데 그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이 두 개 중에서 입지나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구권 광역철도가 생기면 가장 첫 번째 혜택을 받을 단지가 그 지역이 동대구역 인근입니다. 하기 때문에 질문자께서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동대구역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대구역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성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범어 이편한 매매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요즘 호가는 오른 것 같은데 분위기 어떤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런 질문 올리셨어요. 네, 우선 저점 대비 10% 정도 반등을 했다, 상승을 했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저층이 5억 후반 정도, 6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중층이 6억 초반, 로얄 같은 경우에는 6억 중반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어 이편한 세상이 워낙 손바뀜이 많고 또 선호도가 있는 단지라서 이 수성구에 입문하실 때에는 꼭 거쳐가는 단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래가 많이 되는 단지가 제가 봤을 땐 좀 좋은 단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중구 남산동과 비교하셔서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구 남산동 신축을 좋아하셔서 그쪽을 선택하는 분도 계시고 수성구 들어와야지 하시면서 범어 이편한 골라가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구미에서 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거래를 해가시는 경우도 있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뭐 아무래도 현재는 역세권이 아니지만 뭐 향후 X코선이라고 불리는 도시철도 4호선이 생기면 그 MBC 내거리라 불리는 그 내거리에 역사가 들어올 거라서 아마 범어 이편안도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 질문은
범사 만삼 중에서 만촌 3동 다뤄볼 텐데요. 자, 34평대도 8억 원 호가가 엎어졌습니다. 한두 달 전만 해도 꽤 있었는데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 남기셨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도 만촌 삼정그린코아 여쭤보시는 분이 계셔서 직접 현장에 둘러보고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제 8억대 매물은 싹 사라졌고요. 새낀 매물, 전세 세입자나 월세 세입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9억 초중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억대 호가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의견 좀 드리고요. 이사 날짜를 조율해서 입주할 수 있는 경우에는 9억 중반 정도를 부르고 있으니까 확실히 상급지의 반등이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났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만촌 자일은행가 할인 분양을 하면서 그 이슈 때문에 이제 구경 오셨던 분들이 온 김에 만촌 삼정 보고 가자. 그리고 8억대에 있네. 저렴하구나 하면서 좀 사가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해링턴 플레이스 만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또 질문을 남기셨는데 도로변 소음도 걱정되시고 또 학군지와 교통은 넘사벽으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실거래를 보니 한 7억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분 기준에선 너무 싼 것 같아서 좀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는 똑똑한 한 채 살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네, 만촌 해링턴 플레이스 만촌 내거리가 코앞이라서 선호가 있는 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길 건너에 있는 만촌 태왕디아너스나 힐스테이트 만촌역이 9억 정도로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7억 중반이 어쩌면 좀 더 저렴한 가격일 수 있겠죠. 입지 대비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현재 해링턴 플레이스의 매물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매물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인기가 있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요.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매도를 하려고 하는 분도 좀 적었다라고 보여지고 7억 중반이면 솔직히 충분히 사올 만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땅집권 Q&A 시간에서 매 방송마다 요즘 빠지지 않는 것이 만촌 자이르네 그리고 버머 W인데 다음 질문도 버머 W입니다. 자, 이분께서는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일반 분양권 매매가 안 나옵니다. 자, 작성일 기준으로는 매매가 한 3개 정도 나와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저층이나 전망이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전망 좋은 고층 같은 경우는 호가 16억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매물 살 타이밍 정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 좀 고충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우선 일반 분양권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조합원 자격이 안 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 분양권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면 더욱더 매도할 이유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조합원 자격이 워낙 까다롭다 보니까 조합원 매물과 일반 분양 매물의 가격 차이가 좀 큽니다. 매수 대기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나올 때마다 체결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워낙 대기하신 분들이 많다 보여지고요. 평소 중개소장님과 친분을 잘 쌓아두셔서 그 물건이 질문자 분께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버머 W 일반 분양권을 구매하기 위해서 매도하기 위해서는 거의 매일 가다시피 현장을 가서 부동산 소장님과 이야기하고 티타임 가지면서 기다려야만 왠지 일반 분양권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제가 이번 주 테닌텐에 올라온 그 질문 중에서 조금 가장 인상 깊게 본 그런 질문인데요. 좀 깁니다. 자, 대구 테닌텐에 CG 라운 프라이빗 입주자의 호소문이 아주 장문의 호소문이 올라왔습니다. 장문의 글을 좀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면 자, 작성자는 고분양 등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단 계약을 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기존 계약자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급 적용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인데 자, 그런데 시행사가 할인 분양을 해도 완판이 되지 않자 이제 전세로 전환한다 이런 결정을 내렸나 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발생하는데 이 전세 시세를 주변가보다 훨씬 못 미치는 2억 원대로 설정을 했고 이 과정에서 입주자들과 협의 없이 시행사가 단독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값 붕괴에 굉장히 큰 우려가 있어서 이런 글을 적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게 정말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공사, 시행사 측에서는 다 지어진 아파트를 방치해둘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맞춰 넣어서 채워 넣기를 원하고 그 가격을 결정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일대 전세가 3억 초중반 수준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축 전세가가 기축 전세가랑 같이 나온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신축을 선호하기 때문에 임대 시장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글을 읽고 나서 양측이 모두 일리가 있는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세가가 저렴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부분이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호소문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인근 펜타일즈의 중산자이가 올해 말에 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일단 가격이 싼 것을 먼저 찾기 때문에 CG 라운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중산자이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시간이 좀 급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한편 계약하신 분들의 재산상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가격 책정 어떻게 할 수 있을까가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기존 계약자들에게 상응할 만한 보상을 좀 해준 뒤에 임대 전환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저희가 화요일에 방송된 땅지권에서는 그 수성레이크 우방 아이유실에서 발생한 집단 계약 해지를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Q&A 시간에서도 마지막 질문 같은 경우는 그 시즈 라운 프라이빗에서 발생한 이런 좀 시행사와 입주자 간의 갈등을 소개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워낙 대구 부동산 아파트가 미분양이 많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땅지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은 소중한 것이지만 성공한 이후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성공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